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태풍이 상륙한 경남은 도심을 중심으로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저지대 상가는 무릎 높이까지 잠겼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사이에 둔 도심 하천에 누런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 바퀴는 반쯤 물에 잠겼고 맨홀에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한 쇳덩이 맨홀이 정차 중인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공사장 출입구는 계곡을 방불케 합니다. 태풍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 모래주머니도 무용지물입니다. 흙을 막아도 위에서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라요. 공무원들은 배수로마다 쌓인 낙엽과 쓰레기를 걷어냅니다. 그냥 넘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워낙 감당이 안 돼서 열었는데 이제 시민들 혹시 다 드실 거 저지대 지하 상가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섰고 의자며 장판이며 성한 것이 없습니다. 배수 펌프가 쉴 새 없이 물을 퍼 올렸지만 들이치는 빗물에 역부족입니다.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된 것입니다. 전부 저 물 다 들었거든요. 저 상 다 집애고 잔팔 집애가지고 물 뺄락하면은요 몇 달이 걸립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한 경남. 이틀 동안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창원은 출근 시간당 62.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경남과 창원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380여 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에 피해를 준 태풍 카눈의 폭우와 강풍의 위력은 KBS에 이어진 시청자 제보를 통해서도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은 피해 현장 인근 주민들의 태풍 추가 피해를 막고 재난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경남에 상륙하기 전 먼저 밀려온 비구름은 시간당 60mm의 폭우를 쏟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60대 주민이 물길에 휩쓸려 100여 미터를 떠내려갔습니다. 경찰 2명이 구조를 위해 달려가지만 물살이 워낙 빨라 한참을 갔어야 구조했습니다. 주민의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급류에 휩쓸리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창원시를 관통하는 중심 도로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교차로 안에서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거북이 걸음으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동맥인 월림로도 침수됐습니다. 승용차 바퀴의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고인 물이 차 안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웅덩이로 변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는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주황색 비옷을 입은 119 대원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고 끝까지 안전을 확인하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차로 아래 저지대 침수 구간 도로 중간에는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차량들은 진입을 포기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도시 우수관의 빗물 처리 용량을 넘어서 역류하는 현상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로에서도 우수관이 역류해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도심 하천이 불어나 빗물을 배출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창원과 옛 마산의 하천은 산책로를 집어삼키고 범람 직전까지 물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서는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거제 바닷가, 육지에서 흘러내린 황토물이 바다를 누렇게 물들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 창원 진해루 앞도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김해에선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농작물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경남의 폭우와 강풍 피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도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속속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이처럼 창원 도심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도심 외곽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외곽 지역 절개지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랐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배수영 기자입니다. 국도 5호선 창원 내서 방향, 무너진 토사로 도로 양 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도로 절개지에서 흙과 자갈 더미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탓입니다. 토사를 토해낸 절개지에는 배수로 옆으로 새 물길이 생겼습니다. 기존 배수로가 바위에 막혀 폭우의 물줄기가 수로 밖으로 쏟아져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토사가 이제 같이 내려오고. 인근 절개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배수로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 배수로에서도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배수로 바깥으로 새로운 물길이 생겼습니다. 국도 14호선 창원 진동 방향 도로도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계곡물이 도로에 흙과 자갈을 쏟아내 한 개 차로가 막힌 것입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요금소 인근에서는 통영 방향 한 개 차로가 절개지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한때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하천 범람도 잇따랐습니다. 창원 내섭을 가로지르는 광여천은 집중호우에 범람해 인근 체육공원을 자갈밭으로 만들었고 제방도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하천 산책로 일부 난간은 휩쓸고 지나간 물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서는 하천가에 차량이 밀려 떠내려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창원시가 집계한 이번 태풍의 공공시설 피해는 46건, 유형별로는 침수 21건, 토사 유출 16건, 제방과 석축 유실 3건 등이며 이 가운데 제방과 석축 유실 등은 모두 마산 하포구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인 어제 아침, 강풍과 물폭탄을 뚫고 거리로 나서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치러진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들인데요. 특히 아침 시간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었던 영호남에서 응시생 만여 명이 태풍의 위험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예정된 시험이어서 일정 변경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문부터 운동장까지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은 거센 빗줄기를 뚫고 교실로 뛰어갑니다. 전국에서 치러진 올해 2차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입니다. 문제는 시험 날짜였습니다. 6호 태풍 카누는 어제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에 상륙했는데 고사장 입실 시각은 불과 30분 전인 오전 8시 50분까지. 태풍이 몰고 온 초속 30m 안팎의 강풍과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뚫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기 좀 빡셌어요. 이게 밑에 물도 고여있고 막 비도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산도 날아갈 것 같고 좀 그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90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 응시생은 모두 3만 2천여 명. 아침 시간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었던 영호남에서만 만여 명의 수험생이 위험 속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며 수험장에 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초 시험 연기를 검토했지만 전국 동시에 진행된 시험이라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고 생업에 종사하는 응시생들도 많아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시험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섬이나 도서백지 등은 숙박을 권고하고 숙박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본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 1,400여 명 가운데 900여 명만이 시험을 치러 1교시 결시율이 20%대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으로 올라간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난 가운데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날이 개면서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함양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에도 우리 지역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한낮 기온 32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거제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창녕이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합천이 2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1도, 사천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맑은 하늘에 31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BNK 경남은행의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핵심 업무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 중소기업 ESG 경영 업무 협약식에서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 업무라며 횡령 당사자와 관리자 등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 우주항공대학과 IT공과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수산생명의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하는 우주항공 관련 단과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 107명을 뽑아 항공우주 시스템과 모빌리티 전문 인력으로 키웁니다. 또 IT공과대학은 기존 학과를 통폐합해 반도체와 AI 등 8개 학과로 특화하고 내년부터 430명을 뽑습니다. 경상남도가 평일 밤과 휴일 등에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창원과 거제 등 6개 시군 7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은 이번 하반기부터 양산과 함안 등 8개 시군 13곳으로 늘어납니다. 5살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열린 어린이집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물보호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경상남도가 37개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개와 고양이 800여 마리를 예찰 검사한 결과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